민주당 법사위에 목맨 이유가 있다. 이게 이 목맨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저께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법사위 이렇게 보시면서 가슴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저도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보수가 이렇게 정말 힘이 없어지고 이제는 소수가 됐다 뭐 이런 자조를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보니까 마구 밀어붙이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헌정사상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우파 독재보다 무서운 게 좌파 독재 파시즘인 거죠. 근데 송영길이가 오늘 아침에 또 뭐라고 했냐, 통합당하고 협상 다 안 되면은 예결위원장도 가져와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뭐 예결이라도 현실적으로 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요 다 뺏기고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는 게 낫지, 괜히 뭐 이제까지 그 중요한 법사위를 뺏기고 나서 예결이 그래도 우리가 뭐 돈줄은 준다 이러면은 예결이라는 위원장이라는 게 여러분 김재원이 예결위원장 하는 거 보셨지만 진짜 이게 치사한 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막 쪽지 예산 막 대고, 왜냐면 자기네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역구는 막 몰아주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 내 영혼을 뺏기고 그 다음에 팁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 저기 무릎 꿇고 나한테 술잔 바쳤지, 기분이다 이러면서 100만원 수표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그 나쁜 재벌들, 그 해륜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다 너희들이 처먹어라. 송영길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나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속상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 차라리 이 나라가 폭망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 폭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허걱하면서 좀비가 돼갖고 이건 진짜 아니었다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권을 바꿔야지, 이거 대충 해가지고 막 예결위에서 뭐 돈줄 잡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다 해봐, 이게 국민의 뜻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따박따박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기가 막힌데, 자, 문슬람, 그 다음에 문천지, 깨문이, 대깨문, 이런 애들이 뭐 여기서 뭐 겁낼 애들입니까? 얘네들은 아예 제쳐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현실적인 저항의 방법을, 저는 한거의 방법을 이 미통당인지 마통당이가 찾아야 된다. 정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는 저 같으면은 그래 다 가져라,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당에선 이번에 법사위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윤석열부터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잡았으니까 법사위에서 윤석열 부르겠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수진이라고 뭐 파묘하겠다고 하는 정말 영혼이 미친 정말 광년이 스타일의 이 여자는 이번에 못 갔어요. 그리고 또 누구냐, 이 최강욱이는 국토해양일 갔어요. 뭐 최강욱이는 국토해양에 가봤자죠, 비례니까. 그래서 국토해양의 그 법사위에 간, 말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김진애하고 사보임이라고 해서 바꿔치기를 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김진애는 제가 국토위에서 같이 있어봤어요. 정말 죽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김진애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막 끼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또라이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막 밥을 먹는데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저희 남편이 저를요 마성의 여자라고 그래요. 하하하하 막 이러고, 다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민주당 여자예요.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웬 줄담배는 그렇게 피우는지 옆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눈이 따가울 정도예요. 옷에 배잖아요. 근데 이 이제 국토해양이가 원래 김진애의 전문 과목이죠. 그러니까 국토해양이에 김진애가 있을 때 둘이 정당에서는 얼마든지 사보임이라고 해서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강욱이가 아마 법사위에 갈 겁니다.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법적 폐륜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쟤네들이 처음 할 일이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짓입니다. 저는 부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불러.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그러잖아도 요즘 윤석열이 조용해갖고 이거 식물총장 다 됐구나. 아, 정말 윤석열이 좀 소식 좀 듣고 싶다. 막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한테 판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도 아마 작심할 겁니다. 이판사판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폭망하는 거는 좋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정석진 멤버님께서 이놈의 코로나만 없었으면 바로 폭망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정석진님 말씀이.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즉 국가가 말하자면은 전권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 모텔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애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목욕탕을 가고, 이게 그냥 쫙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프랑스에서 지적한 대로 이거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때는 박수 쳤어요. 왜? 아, 이거 정말 코로나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에 대해서 그냥 100%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문재인이 엄청난 권력을 여러분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는 접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정말 코로나가 괴로운 하루 바뀌었다고 이참보물님, 와, 오늘의 명언입니다. 네. 자, 지금 이 법사위에 이제 목을 매는 이유, 시간 때문에 제가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법사위에 이것들이 왜 목을 매느냐? 굉장히 이유가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울산 부정선거, 울산 불법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울산 불법 선거는 여러분, 문재인의 지시로 송철호가 당선되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거는 강력한 교사 지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되는데 바로 문재인의 수하에 있는, 산하에 있는 7개 청와대의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법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빼박 부정선거고 문재인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만약에 이 미통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면 이건 국회에서 분명히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상정을 시키는 건 법사위원장의 권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렇게 목을 메고서 문재인 지키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문재인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수처법이에요, 여러분. 공수처법을 통해 가지고 제일 야당을 완전히 내쫓고 나서 이것들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수처법을 이 법사위에서 또 하나의 밀어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활성화인 거죠. 예를 들면 뭐 공수처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수처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몰아주기냐. 그래서 울산 부정선거, 공수처법 밀어붙이기, 공수처의 활성화, 이게 얘네들의 두 가지 법사위원장의 목을 맨 이유인 겁니다. 왜? 법사위원장이 땅 상정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일종의 상원이어서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2차로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쪼잔하지 않은 또 큰 이유가 있죠. 얘네들은 한마디로 이거죠. 워낙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워낙에 불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목을 맨 겁니다. 이 문장 하나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법사위원장의 목을 맸다. 자, 두 번째는 다 이제 좀 소강목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드루킹입니다, 여러분. 이 드루킹이 지금, 이 드루킹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드루킹은 대선 여론 조작입니다. 이거는 아주 빼박의 증거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 판사가, 성창호 판사가 백조의 노래처럼 이거 드루킹 시연을 말하자면은 김경수가 받고, 이런 점에서 이거는 김경수가 말하자면은 드루킹하고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재판부를 바꿔버렸죠. 자, 이거는요, 드루킹 사건은 대선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선진국 같으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으면 문재인은 당선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이 드루킹 재조사라든가 또는 이 드루킹 문제에 있어서 뭐 경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을 상정을 시키면 그거를 상정을 시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사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문재인은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안철수는 뭐터로 문재인한테 대북 특사 보내달라고 쫄르고 그 못난 이 짓을 모질이 짓을 하는 겁니까? 안철수야말로 드루킹 때문에 대선 여론 조작 때문에 딱 이 그 골든 크로스에서 꺾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이 드루킹 같고요. 드루킹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러면서 머리띠 메고 깃발 들으면서 마라톤을 막 3,000리를 마라톤을 하든지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철수도 모질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북한을 가요. 지금 안철수는 드루킹 갖고 당선 무효, 대선 당선 무효 이거 갖고 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일가의 온갖 찌질한 법들, 조국의 공직자 윤리법, 조국 죽이기인데 이것도 조국의 마음에 빚이 있으니까 이것도 법사위원장 지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유재수의 감찰 문화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처먹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 대한민국의 햇빛을 보고 활보하고 있습니까? 간첩도 활보하고 있는 나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정말로 유재수 이 건은 천추의 한이 맺힐 정말 우리 재판사의 굴욕 중에 굴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윤미향의 배임 횡령입니다. 자, 이것도 윤미향 배임 횡령 수사권에 대해서 뭐 특검이라든가 이걸 올리면 그것도 윤미향이가 여러분 혼자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줄줄이 땅콩으로 줄줄이 넝쿨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법사위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정말 이 법사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말하자면 범죄. 이제는 청와대만 범죄자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라 국회도 여러분 범죄자의 소굴이 됐습니다. 최강욱이, 윤미향이, 이수진이도 말하자면 저거는 허위사실 유포죠. 나는 블랙리스트였어요.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왜 법사위에 목을 맸느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공수처, 두 번째는 울산 불법선거, 그리고 결론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불법 천지라서 불법 막기 위한 일종의 조폭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윤호영이 앞으로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폭위원장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